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년도 2회차 문제풀이 20문제를 했어요. 3회 반복 동일하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18년도 2회차에 대해서 이 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3회 반복을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길어요. 지난 시간에 한 40분 조금 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능한 좀 빨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문제풀이, 두 번째는 문제답,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저와 함께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3회 반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저는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항상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 놓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블로그는 이웃 추가, 유튜브는 구독, 그 다음에 네이버도 회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지금까지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자료는 올려놨는데 뭐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가입하시면 나중에 제가 학기 졸업하고 나면은 많이 이쁘게 갖고 놀게요. 그래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뭐 사람이 없다고 해서 회원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랑 혁신의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 파급 효과는 연구 개발의 결과가 조직과 지역 경제를 넘어 전파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뭐 챗GPT,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GPT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 그 다음에 해외 수출까지 해서 지금 기술 파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뭐 그런 것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급진적 혁신, 전진적 혁신, 핵심 역량 강화 혁신, 핵심 역량 소실 혁신, 제품 구조 혁신과 부품 혁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혁신은 조직의 산출물에 내재되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혁신은 조직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 즉 공정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 혁신은 기술 솔루션과 매우 다르게 새로운 것, 그냥 이게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점진적 혁신은 현존 기술을 보완하거나 약간만 달리하는 거 이런 거죠. 자동차가 우리가 플로토로 나오고 플로토에서 이제 상용화돼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전 페이스리프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강화 혁신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혁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핵심 역량 소실 혁신은 기존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진보화, 그러니까 진보시켜서 혁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새로 만든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구조 혁신과 부품 혁신도 있습니다. 짧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21번 문제, 직류 발전기의 핵심은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원인은 맴돌이 전류손이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는 거. 답은 2번. 그 전기 용접기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뭘까요? 가동 복권형 발전기죠. 가동 복권형. 이거 기억나시나요? 가동 복권형이 아니고 차동 복권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접기형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차동 복권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차동 복권형. 용접기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답은 4번이죠. 근암 모선을 접속한다. 나머지 극성과 같고 단자전화 같아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되고 수화 특성도 같아야 되죠. 여기 혹시 보기에서 제가 말한 답과 뭐 다른 것들이 혹시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답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 네이버 카페 여기 접속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 24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15V, 전기자 전류가 60A, 전기자 저항이 0.1옴, 회전 속도가 1500rpm일 때 발생되는 토크는 약 몇인가. 그래서 이거는요, 요 공식을 가지고서 E는 V 빼기 IA RA에서 요 공식을 가지고서 요렇게 만들고 요거 T를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79.872가 나오는데 여기 킬로그램 미터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9.8로 나눠줘야 돼요. 이 뉴턴을. 그러면 8.15가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15년도나 15년도, 16년도 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약간 좀 응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거기 있는 수준으로 푸시면은 이 문제는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15년도, 16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찾기 어렵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요거 수준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E파이T는 EIA인데 IAE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바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도 EIA로 외우는 게 좋다. 그러면 EIA로 외우면 되는 거고, 아니다, IE로 외우겠다. 그러면 IE로 바꿔서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뭐 그거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나왔던 문제죠. 무부하에서 110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이다. 전격 전부와 전압은, 그래서 입술로는 V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을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12.3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6번 삼상 교류 발전기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반작용 기자력은, 우리가 전류가 90도 늦는다 그러면 일단 감자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감자. 근데 여기서 자극축과 일치하는 거예요. 감자는. 그래서 답은 1번. 답은 1번. 단락비 오랜만에 나왔네요. 단락비가 1.2 동기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턴스는, 단락비 퍼센트는 단락비는 퍼센트 Z분의 1이죠. 근데 단락비를 구하라고 그 퍼센트 임피턴스는 약 몇 퍼센트인가. 단락비가 1.2인데 퍼센트 임피턴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비를 퍼센트 임피턴스에 바꿔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원래 공식은 단락비는 퍼센트 Z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퍼센트 Z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락비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에 1이니까 83.3%.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8번 900rpm의 교류 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는 국수 6의 동기 발전기 회전수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주파수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때려 넣으면 되죠. NS는 P분의 120F로. 여기 S 없다고 해서 동기속도가 아닌 거예요. 동기속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동기속도는. 그래서 1200rpm.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역류 1로 운전 중인 전동기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시키면 답은 3번입니다. 뒤진 역률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 문제될 거 없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죠, 이제. 그죠? 요거는. 30번 변압기 무부하인 경우에 1차 건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 나왔던 문제죠. 답은 4번. 제가 예전에 단락이냐 무부하냐 이걸 가지고 어드미턴스냐 아니면 뭐 리엔턴스냐 여자 전류냐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신 분이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고, 이거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15년도 16년도에 막 표를 그리면서 막 설명했던 거, 17년도 3회차까지 막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은 약간 뒤로 갈수록 다 나오고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다 대부분 신규 문제라도
그 이론 내에서 나오지 완전 생짜배기 신규 문제는 진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20문제 중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4번 여자전류. 31번 전격 출력 20kW 전격 전압에서 철선 150W 전격 전류에서 동소 200W의 단산 변압기의 뒤진력률 0.8인 어느 부하를 걸었을 경우의 최대 효율. 이거는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이 되는 부하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효율 조건은 제가 저번에 변압기 설명하면서 알려줬는데 그 동선과 철선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요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요 공식 Pc분의 PI. 그래서 여기 어디죠? 여기 철선 PI 철선 150과 동선 200을 루트로 씌운 거를 계산을 하면 0.866 그래서 87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한번 쫙 보세요. 어때요? 푸실 수 있겠죠? 요거. 아까 다 나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뭐 신규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모르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신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문제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변압기 컨서베이터를 설치한 목적은 열화 방지죠. 답은 1번. 이것도 제가 변압기 엄청나게 설명할 적에 많이 했고 그 밑에 내용에도 제가 열화 방지랑 그 다음에 절연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은 아마 이 문제도 충분히 푸셨을 겁니다. 답은 열화 코로나 아니고요. 강제수나 냉각인 거고요. 통풍 이것도 냉각에 관련된 거죠. 통풍을 할 필요가 없죠. 절연유에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통풍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다 들어가서 절연유 다 망쳐 놓습니다. 그래서 열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답은 1번. 32번 변압기 유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중 맞는 것은 절연 내력이 작고 산화하지 틀렸고 비열이 작아서 냉각 효과가 틀렸고 틀렸고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거. 인하점이 높고 이게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3번. 답은 왜 3번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옛날에는 3번이 이게 응고점이 높을 것으로 되게 많이 나와갖고 그랬었는데 나머지 다 틀리게 하고 얘가 맞는 거로 해서 나왔네요. 그래도 뭐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썼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4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유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며 동작하는 부월지 계정기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여기 답은 4번. 문제 35번 50Hz 실리 0.2인 경우의 회전자 속도 600rpm이 되는 그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이거는 뭐 극수는 NS는 P분의 120F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계산을 이렇게 이제 NS는 P분의 120F고 우리 회전자 속도는 NS는 1 빼기 그 S분의 우리가 NS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S가 원래 0.0대가 나왔는데 0.2가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1 빼기 0.2의 동기 속도는 요걸 그대로 여기 밑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변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회전자 속도는 일단 아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국수에 대해서 여기 문제의 국수에 대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600을 여기 밑으로 빼고 P를 이쪽으로 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뭐 이걸 나눠줬는데 얘는 그냥 위로 올려가지고 0.8 곱하기 120 곱하기 50으로 하고 나누기 600으로 하면은 8극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6번 10kW의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가장 10kW면은 10 Y 델타 기동법 가장 적합하다. 근데 실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요.
그냥 이거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그 현업에서는요, 우리 직입기동을 많이 씁니다. 대용량 전동기가 직입기동을 합니다. 그 대신 하루 뭐 3번 기동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하루 3번밖에 기동 못하고 기동 3번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또 하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 실패가 나면은 우리가 기동을 3번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끔 매뉴얼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850kW나 막 이런 것들도 저 전전화 기동, 그러니까 직입 기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 나왔으니 뭐 Y 델타 기동도 하고 이제 뭐 기동 보상기 기동도 하고 2차 저항 기동도 하는 거지만 실제는 직입 기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회로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속도 제어가 필요 없이 정속도를 내게끔 만드는 레이티드 스피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국수를 가지고서 더 넣고 국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 전동기의 비용은 올라갑니다. 조속기 전동기가 고속기 전동기보다 더 비쌉니다. 국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고속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죠? 뭐 유도 전동기를 가지고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 Y 델타 기동. 37번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Y 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전자나 기동 시 이거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전자나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로 낸다. 이건 뭐 보나마나, 그죠? 38번 요거 이제 새로 나온 문제인데요. 단상 유도 전동기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터 시에는 NS 빼기 N은 1 빼기 S분의 S하고 NS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요 공식과 요 공식이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를 넣어주고 앞에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기호만 바꿔갖고 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 놓으면은 2 빼기 S의 N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다 빼면은 그냥 2 빼기 S만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 외우세요. 이게 실무에서도 뭐 역회전, 정회전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우리가 뭐 유틸리티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니기 쉬운 전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설사랑 EP사죠. EP사인 건설사랑 그다음에 발주처와 감리와 이제 다니기 쉬운 전을 합니다. 그래 다니기 쉬운 전을 쉬운 전 단계에서 다니기 쉬운 전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퀴프먼트가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다 봅니다. 만약 역회전 하면은 펌핑이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빨아야 되는데 불고 있고 배출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회전이 바뀌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계상전 2개상을 임의로 바꿔줍니다. 원래 우리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전 방향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선을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기기 쉬운 전을 해가지고 트러블들을 다 잡아내고 그리고 전체 다니기기가 됐으면은 이제 설비를 이제 전체 쉬운 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발생되는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하고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2 빼기 S. 문제 39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 답은 이거잖아요. 나왔던 문제죠, 이거. 3번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오늘의 마지막 문제. 사용 중인 변류기 2차를 개방하면은 이거는 뭐 CTPT 개방과 그 CTPT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차 권선의 고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회 반복을 했고요. 이제 2회 반복 들어갑니다. 21번 직류발전기의 핵심은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답은 2번 맨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의 감소. 2번 전기 용접기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2번 차동 복권형 발전기.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얘도 나왔던 문제고
23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교남 모선을 접속할 것. 24번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15V, 전기자 전류가 60A, 전기자 저항이 0.1온, 회전 속도가 1500rpm 때 발생되는 토크, 요거 가지고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뉴턴 미터다. 그래서 여기 킬로그램 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9.8로 나눠준 값이 815 강복입니다. 25번 무브화에서의 이거 동일한 문제 있어요. 동일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무브화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이다. 전격 전부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입술로는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은 112.3V,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삼성 교류 발전기 26번 삼성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전기 반작용 기자력은 답은 1번이죠.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인가?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답은 2번 83%. 28번 8급 900rpm의 교류 발전기로 병렬 운전을 하는 국수 6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NS는 P분의 120F를 가지고서 주파수, 요걸 가지고 주파수를 구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동기속도 구하면은 답이 나오죠. 답은 3번 1200rpm. 우리가 600rpm 짜리도 나왔었는데 여기는 1200rpm. 그리고 600rpm을 적어 놓지는 않았죠. 675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이거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고민하나 봐요. 출제자들이. 저는 뭐 제가 출제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29번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역률 1로 운전 중인 전동기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은 답은 3번이죠. 뒤진 역률의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 30번 변압기의 무부하인 경우에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답은 4번 여자 전류. 31번 전격 출력 20kVA. 이건 변압기죠. kVA로 썼으면 보나마나. 전격 전압에서의 철선 150W, 전격 전류에서의 동서 200W의 단상 변압기의 뒤진 역률 0.8인 어느 부하를 걸었을 경우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근데 모르겠다, 이 공식이라도 외워라. 그러면은 넣으면은 87, 답 2번이 나옵니다. 32번 변압기의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답은 1번 열화방지. 33번 변압기 이후 구비해야 할 조건 중 맞는 것은 답은 3번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34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서 동작하는 부월주 계정기 설치 위치는 답은 4번이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35번 50Hz 슬립 0.2인 경우의 회전자 속도가 600rpm이 되는 유도전동기 국수는, 그래서 이거는 수식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서 나오죠. 답은 3번 8급. 36번 10kW의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2번 Y델타 기동법. 37번 삼성 농용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의 기동전류를 전전압 기동시와 비교하면 답은 1번이죠. 전전압 기동전류의 3분의 1로 된다. 38번 단상 유도전동기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나? 답은 2번이죠. 2 빼기 S. 39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3번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40번 사용 중인 변류기 2차 측을 개방하면 2차 권선의 고전압이 유도된다. 답은 4번. 이해 반복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차례예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건너뛸 건 띄고, 그래서 24분 걸렸는데 우리 한번 30분 끊어보죠. 21번 문제 푸시고 답은 몇 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죠?
답은 2번 맨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의 감소. 22번 문제 읽으시고 이거 바로 푸셨죠? 제가 이거 글을 수정해 나가서 차동 복권형 발전기 답은 2번. 23번 문제 푸시고 답은 몇 번? 4번 순환 모선을 접속한다. 14번 문제 푸시고 제가 15초 드릴게요. 푸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작업을 해줘요.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물었기 때문에 뉴턴 미터로 나온 거를 9.8로 나눠 가지고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 문제 푸시고 읽으시고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요거는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답은 2번 112.3V. 26번 문제 푸시고 답은 몇 번? 1번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 2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1 나누기 2.2 곱하기 100. 답은 2번 83. 28번 문제 읽으시고 이런 문제는 껌이죠. 껌. NS는 P분의 120F만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줄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풀고 요 뒤에 거 풀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주파수 구한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 2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3번 뒤진 역률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 3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4번 여자 전류. 3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최대 변압기에서의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변압기는 최대 아주 효율이 아주 좋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87. 32번 이건 바로 답 튀어나오죠. 열화 방지. 3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게 아니라 답은 3번.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다. 34번 문제 읽으시고 이것도 뭐 금방 나오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3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요거는 문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이랑 식 변형해서 n 회전자 속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풀 수 있어요. 그냥 요거는 답은 3번 8극. 36번 문제 푸시고 답은 몇 번? 2번 y 델타 기동. 3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1번 전전압 기동전류의 3분의 1로 된다. 38번 문제 읽으시고 요거는 조금 수학에 자신 없으면 그냥 외우세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신 분이면 푸시고 나 이것까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답만 외우세요. 이거는 답은 2번. 39번 이건 답 튀어나오죠. 바로 3번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4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네 4번 2차 건선에 고압이 유도된다. 네 이제 이렇게 3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2회차까지 끝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셨어요. 갖고 머리가 지금 복잡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막 5문제씩 하다가 갑자기 10문제씩 했다가 갑자기 20문제씩 막 밀어 넣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시고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 방문하셔서 거기 제가 자유 게시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질문해 놓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뭐 다 알지 못하고 저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과 제가 싱크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갭이나 경험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게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